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51쪽을 펴도록 할까요? 우리 지난주 끝날 때 그 관리계획 입안에서 결정하는 절차 이걸 배우셨어요. 오늘 그거 복습 한번 하고 51페이지 들어가 볼게요. 도시군 관리계획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끝나는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써야 될 계획이 요 계획이에요. 자, 우리가 도시군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를 도시군이라고 하는 건 알겠죠, 이제? 그러면 여기가 특별시, 광역시, 시, 그리고 군 이렇게 되겠죠. 거기에서 만드는 관리계획은 항상 6가지를 의미한다 이렇게 배우셨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울산광역시를 해볼게요. 울산광역시에서 그 6가지에 해당하는 것. 그 1번 용도지역, 예를 들어 용도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 이런 걸 입안하려면 누가 입안을 하나요? 울산광역시는 울산광역시장이 입안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울산광역시장이 입안하면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이 결정고시를 자 누가 하느냐 그러면 울산광역시장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때가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지문이 이렇게 나오죠. 특별시나 광역시장은 입안해서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옆에 있는 경주시장, 그럼 경주시장도 6가지를 입안하면 자 결정을 해야 될 건데 이때는 본인이 직접 하나요? 신청을 해야 되나요? 이때는 신청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입안해서 결정관을 물으면 직접이 나오던가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때 울산광역시장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나요? 서울특별시장 그리고 광역시장 그리고 이제 특자가 들어간 거 2개가 있었죠. 뭐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그런 데는 입안을 하면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요 경주시장이라든가 또는 어떤 군수다 요 2사람에 한해서 일반 시장과 군수는 반드시 결정을 할 때는 뭐 해서 신청해서 이렇게 나오죠. 자 누구한테 신청하나요? 도지사한테. 그러니까 지문 여러분들이 절차로 낼 때는 별로 안 틀리는데 지문으로 바꿔낼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을 하니까 시험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입안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뭐 한다? 결정한다. 그때 단어가 직접 이렇게 나와야 돼. 직접. 그리고 누구하고 누구는 시장과 군수는 입안하여 뭘 하여 신청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신청해서 누가 결정? 도지사가 결정한다. 그래서 요 과정만 여러분 혼동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럼 이런 사람이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입안자인데 예외적으로 입안하는 경우가 누구하고 누가 있다? 예외적으로는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 예외로 입안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예외가 나올 때는 항상 어떤 걸 생각하냐면 걸치는 경우 기억나시나요? 걸치는 경우 뭘 입안하려고 보니까 행정구역끼리 걸치게 됐을 때 그때는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이다. 근데 걸치는 이제 지역을 봐야 되겠죠. 행정구역이 같은 도에 걸쳐 있으면 누가? 도지사가 입안하고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부 장관이 입안한다. 그럼 이 사람들도 입안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직접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오로지 이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만 해당돼? 시장과 군수만 신청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입안해서 직접 결정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울산광역시장의 도지사든 하는데 예외적으로 대도시 시장도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항상 대도시 시장이 여러분들 앞으로 체계가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무조건 도지사 뒤에가 대도시 시장 요게 나오면 요 도지사로부터 뭐를 받아서 위임을 받아서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경주시장은 입안해서 도지사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포항시장 같은 경우는 대도시면은 신청하지 않고 바로 뭐 한다? 바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겠죠. 그러면 결정고시가 요게고 예외적으로 국토부 장관도 결정고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오죠. 이때 국토부 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경우는 딱 3가지에 하나한다 이렇게 나와요. 3가지. 자, 3가지 1번이 뭐였죠? 국토부 장관 자기가 스스로 입안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국가계획이다.
국가계획일 때는 직접 입안하겠죠. 또 여기에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는 경우 이렇게 하면은 그때도 국장이 입안했으니까 국장이 결정한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가 그 중요한 게 있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이죠. 시가와 조정구역은 원래는 누가 결정해요? 시도지사가 결정하는데 시가와 조정구역을 무슨 계획으로? 국가계획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때는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시장 군수를 별도로 이제 시험에 내는 경우 여기 하나가 뭐냐면 시장 군수는 직접 결정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항상 신청해서 결정을 하는데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배우셨지? 6가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지구 단위 계획에 해당될 때 이런 경우는 직접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부하실 때 6가지 중에 시장 군수가 이렇게 신청해서 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5가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5가지. 그러니까 6가지 중에 요게 5번에 해당하지. 이게 5번에. 그거 빼고 나머지 5개는 뭐 해서 신청해서 결정하는 방법이고 요거 하나만 유일하게 결정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요게 나올 때는 요 파트를 배울 때는 반드시 결정권자가 어떻게 나온 거 뭐냐면 보통 결정권자 그러면 요게 이제 시죠.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이렇게 나와. 시도지사 국토부 장관. 그런데 요 부분에 가면은 시도지사하고 요 대도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 이렇게 나와. 그 차이점을 나중에 공부하실 때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결정권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시도, 대도 그래요. 시도, 대도 그리고 국토부 장관 이렇게 말해. 근데 뭐에 들어가면 요 부분에 들어가면 그때는 대도시가 안 나오고 시도 그냥 국토부 장관, 시장군수 이렇게 나와요. 자, 확인 한번 할게요. 지금 여러분 책에 50쪽을 한번 봐보세요. 50쪽에 보면 결정권자하고 원칙에 보면 누가 나와 있나요? 시, 도지사, 대도시장. 예외는 누구? 국토부 장관 이렇게 돼 있나요? 확인하셨어요? 그러면 페이지를요. 170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자꾸 넘기세요. 그래야 양쪽 비교 한번 하지. 170쪽에 넘기면 2절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하고 나오나요? 거기서 1번 임의적 지정에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로 나와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누구? 시장군수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 이렇게 나와. 대도. 근데 무슨 구역 나올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나올 때는 대도가 아니라 시장군수다. 그게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결정권자 시험 낼 때는 그 부분을 낸다. 요건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확인되셨으면 다시 이쪽으로 와서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른 거 몰라도 요거는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결정권자 그러면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국토부 장관 이렇게 해서 결정권자라고 그러죠. 요게 도시개발법에 넘어가면 요 사람이 똑같이 다시 나와. 그 대신에 이름만 지정권자다 이렇게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결정권자인데 도시개발법에 가면 지정권자다 이렇게 바꾸지기만 하고 내용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늘 국토계획법이 잘 되신 분들은 나머지 법이 자동으로 된다는 것은 여기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결정고시 되면 송부에서 마지막 절차 뭐 하면 되나요? 열람한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 열람은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원칙적 위반권자야. 원칙적 위반권자. 항상 원칙이란 말은 요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얘기지. 특광시장군수만 마지막 절차를 한다. 우리가 비구속 배울 때도 수립 그러면 끝에 누구? 공고열람 그건 똑같이 원칙이라는 개념만 하시면 되지. 그래서 요게 입안에서 결정고시하는 과정이고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요 고시에 관한 개념. 고시. 결정고시 됐다 이렇게 읽을 때는 결정고시라는 표현을 해요. 결정고시 됐다. 근데 실제적 의미는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고시해도 고시만 해도 못된 것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뭘 배웠냐면요. 고시는 어디다 한다고 돼 있나요? 관보나 공보에 한다 이렇게 돼 있어.
관보나 공보에. 그러면 이 고시라는 원래의 용어 뜻이 알린다는 의미죠. 알린다. 그럼 계획을 만들면 행정청이 결정해놓고 알리는데 누가 알릴 거냐? 국토부 장관이 알릴 때는 뭐를 쓰고? 관보를 쓰고, 지자체장이 알릴 때는 공보를 쓴다 이렇게 배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정리해 보면, 그럼 이 관보나 공보에 고시를 했다는 것이 뭐를 의미한다? 결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읽는 거 실제 읽을 때는요. 우리가 지문상은 결정고시 읽지만 실제 관보에다 뭐 하면 고시되면 그걸 결정으로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반대로 결정만 하고 고시 안 했다. 효력 나오나요? 안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결정고시 읽어도 결정보다 중요한 건 뭐다? 고시해야 결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이 고시가 항상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요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효력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이렇게 말해. 그럼 요건을 갖췄을 때 다시 무슨 도면이? 지형 도면이 고시가 됐을 때 비로소 우리 관리계획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뭐를 발생한다?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모든 관리계획 결정은 여기서 결정됐다 해서 효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결정 후에 뭐 한 다음에 고시를 하고 법률적인 요건 갖추고 그리고 나서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돼야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지형도면 고시를 따로 배울 거고요. 결정 효력도 배우는데 우리가 이제 결정됐을 때 효력이 나온다 그러면 그 효력이 나온다는 건 뭐를 말해요? 행위 제한이 이때부터 나오고 사업 문제가 이때부터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울산광역시장이 여러분 동네에다 주거지역을 만약 지정한다고 예를 들어봐. 주거지역 지정한다. 그러면 주거지역 지정하려고 입안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리고 결정한 다음에 고시했어요. 그럼 고시하면 주거지역의 행위 제한이 그때부터 나오나요? 아니란 얘기지. 결정고시되고 다시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이 고시돼야 그 주거지역에서 이거는 할 수 있다, 이거는 할 수 없다 하는 게 결정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항상 요거는 잊어먹을만 하면 요걸 시험에서 내고 있죠. 날짜를 내, 날짜. 지형도면 고시일이냐,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이냐, 이렇게. 그건 좀 이따 배울 건데, 작년에도 여기다 답을 내놨죠. 답을. 33회. 여기다 관리계획 내용 쭉 5가지 지문 써놓고 틀린 걸 찾아내 놓고 여기다 답을 냈어. 지형도면 고시일의 다음 날에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 다음 날이 아니라 그날 효력을 발생해. 그럼 효력 발생이라고 효력이 상실되는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그걸 조금 이따 책에서 설명하고 이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우리 시험에서는 5개 지문으로 맞춰서 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구속보다는 구속적 계획이 절차 문제는 가장 잘 나와요. 왜냐하면 이 절차가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유의할 게 하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울산광역시장 같은 경우는 6가지 입안하면 6가지 다 결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결정을 못하는 게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예요? 개발 제한구역이에요. 시험에서 어떻게 묻든 개발 제한구역은 누구나 입안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누구나 입안은 가능하지만 누가 입안했건 결정은 누구만이 알아? 국장만이 결정하라. 그 지문이에요. 그것만 하나 이제 신경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요 부분을 오늘 용도구역까지 오늘 과정을 쭉 배울 거니까 요거 한번 연상하시면서 정리하시고 책으로 가서 책에서 요 절차들에 관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가 확인해 볼게요. 자, 51쪽에 보면 기초조사 등 해서 광역도시계획 준용 이런 말이 나왔나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밑줄을 그으라는 것만 밑줄 쭉 그어 가시고 집에 가서 공부하실 때도 그것만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냥 불필요한 지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 자, 첫 줄에 보면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이 말 나오나요? 그럼 앞에서 내가 하나도 안 읽었어. 누구니까? 위반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읽을 필요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은. 그냥 관리계획을 위반할 때에는 그 다음 줄에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 요거 하고 그리고 괄호 건너뛰기, 괄호는 읽지 말고 와 찾았나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 설명서 하고 그 다음 줄 중간을 작성하여야 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해결되죠. 이 지문 괄호를 다 여러분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읽게 되시면 헷갈려서 구분이 안 돼. 자, 다시 입안할 때는 뭐뭐 작성하라.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하고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라. 이렇게 간단하죠. 이제 그건 뒤에 설명할 거고요. 그때 이 경우 이 말 나왔나요? 이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의 규정은 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기초조사는 뭐 하는 거를 말한다? 필요한 사항 뭐 하는 걸 말해요? 조사하고 측량한다는 말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법조문이에요, 법조문. 그러니까 책으로 써줄 때는 이렇게 써주면 안 되고, 광역도시계획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 조사하고 측량해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들 알아듣겠죠? 그럼 광역도시계획 저 앞에 있는 지문을 또 찾으러 갈 수가 없잖아. 기본서를 할 때는 그렇게 바꿔주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편하겠죠. 이건 법을 그대로 옮겨오니까 이거 도대체 광역도시계획 준용하란 말이 무슨 뜻이야? 그거는 광역도시계획 배울 때 기초조사 배운 내용 그대로 하라 이 뜻을 광역도시계획 준용하라 이 뜻이에요. 그럼 그거 읽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그거 읽으시면 안 돼. 이제 기초조사 그럼 뭐 하는 거? 필요사항 조사하고 측량하는 것 이렇게 생각하래요. 시험장 가서 광역도 준용이요 백날 찾아도 안 나와 이 시험 문제가. 그러니까 기초조사는 무조건 뭐 하는 것이다. 필요사항 조사하고 측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읽으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다만 이런 거 아직 안 읽었어요. 이거 다만 뒤에 이런 거는 3월 달에 할 거니까요. 그럼 그 밑에 보충학습에 1번 체크하세요. 자, 보충학습 1번 한번 읽어놓고 설명할게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라는 것은 이제 괄호 속 확인해요. 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 계획도 요게 이제 여러분 시험 분야 계획도라는 게 그 계획도는 이것도 잘 밑줄 그으셔야 돼. 부르는 대로 축척 1000분의 1 또는 축척 5000분의 1 요까지 찾았죠. 그 다음 줄 끝부분에 괄호 끝나는 부분에 나와 있나요? 지형도 요거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 줄 또 괄호 끝나는 부분에 애자 나와 있나요? 예, 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한다. 자, 이제 다시 계획도란 축척 얼마짜리? 1000분의 1이나 5000분의 1의 무슨 도에다? 지형도에다. 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한 걸 계획도란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이제? 이 계획도라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 시험에서 내려주면 맞추신 분이 별로 없어요, 이게. 자, 우리가 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뭘 작성하라 이렇게 해놓은 게 작성하는 것이 뭐냐면 도시군 관리계획 뭐예요? 도서하고 계획 설명서를 작성하라 이런 뜻이에요. 줄이면 그러니까 입안하는 사람들은 입안하려면 관리계획 도서하고 요 계획 설명서라는 걸 작성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문 읽으시면 도시군 관리계획 몇 가지예요? 그대로 읽으시면 돼. 그래서 그 계획에 도면하고 서류가 있다 그 말이야. 6가지 관리계획에 대해서 입안하려면 뭐가 있고 도면이 있고 서류가 있어. 그리고 그 계획에 대한 뭐가 설명서가 필요하다 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서를 앞에 이름 요게 큰 의미가 뭐죠? 계획이죠. 그래서 계획도라고 한다 그 뜻이에요. 관리계획 6가지를 도면으로 표시해서 계획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계획조서가 있다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이제 필요 없고 요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계획도. 자, 그럼 계획도가 여러분 책에 축척 얼마짜리? 그렇죠. 1000분의 1 아니면 5000분의 1. 무슨 도? 지형도에. 중요한 게 여기에 지형도에. 이 지형도에다 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 이렇게 했죠. 명시한 도면으로 만든 것을 계획도라 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또 명시했다는 말이 이게 한자인데 우리말로 바꾸면 자세히
막힌 도면이란 뜻이야. 관리계획 6가지 이상을 자세하게 표시해주는 도면을 바로 계획도라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여기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울산광역시에 지형도 있나요? 있지. 대한민국 땅덩어리에는 전부 다 이 도면이 있는데 그걸 지형도라고 그래. 그대로 읽으면 토지의 형태를 도면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럼 울산광역시에 산이 있나요? 그럼 산이 표시되겠지. 울산광역시 산이 있더라. 하천이 있나요? 하천 표시하겠죠. 강도 있나요? 강은 또 크게 표시하겠죠. 그 다음에 어디에 도로가 이렇게 나 있더라. 이런 게 다 표시되겠죠. 이게 지형도야. 이게. 그럼 이 지형도의 축척은 요 2개만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을까요? 여러 개가 있어. 500분의 1짜리도 있고 1000분의 1, 1200분의 1, 뭐 3만분의 1, 5만분의 1 많은 거예요. 그 중에 축척 얼마짜리? 1000이나 5000 요걸 사용하라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관리계획상을 6가지 설명할게요. 관리계획 1번이 뭐예요? 용도지역이야. 그러면 이제 그림으로 해볼게요. 울산광역시에다 여기 일단 도시지역이다. 여기 관리지역이다. 농림이다. 자연이다. 이렇게 표시되면 이게 이름이 뭐가 돼? 계획도다 그 말이야. 무슨 도에다가? 지형도에다. 무슨 사항? 관리계획사항이 표시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름을 뭐라고 불러? 계획도라고 부르자 이 뜻이에요. 그럼 계획도라는 도면은 따로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따로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도에다가? 지형도에다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지형도에다.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 계획도 이렇게 불러요. 알아듣겠죠 이제? 그럼 용도 지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울산광역시 공항이 있어. 공항. 그럼 여기다가 고도지구 이렇게 지정하겠죠? 이 고도지구 표시했어. 그 다음에 이제 상업지역에 와서 방화지구 표시해놨어. 이거 이제 지구 표시했죠? 그럼 이것도 뭐야? 계획도. 그 다음에 관리계획 2번째가 뭐예요? 용도 구역이죠. 그러면 울산광역시에 그린벨트가 있더라. 이제 그린벨트 표시했어요. 그럼 그린벨트가 또 도심 안에도 있을 수 있겠죠. 군부대가 있더라. 그럼 군부대 주변에도 그린벨트 묶으면 된다. 표시했죠. 그 다음 관리계획 3번이 뭐예요? 기반시설. 도로 이렇게 낸다. 여기다 공원 조성한다. 여기다가 뭐 운동장 짓겠다. 이렇게 지금 표시했어요. 자, 4번째가 뭔가요? 도시개발 정비사업이죠. 울산광역시 여기다 우정혁신 신도시 만들겠다. 이런 거. 자, 이 동네 가서 재개발한다. 이 동네 가서 재건축한다. 표시했죠. 다음 5번째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6번째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표시를 자세하게 해놨어. 이걸 지금부터 뭐라고 그러죠? 계획도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형도는 대한민국 땅에는 지형도가 있는데 그 지형도에는 축척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우리가 계획도를 만들 때는 얼마짜리 축척? 1000이나 5000의 축척을 써야 돼요. 거기다 관리계획사항 6가지를 이 지형도라는 도면에다가 자세하게 표시를 해주면 그때부터 이름은 계획도라고 부른다. 이 뜻이 되겠죠. 그럼 요때 축척이 지금 요거 나왔죠. 아까 우리가 이제 지형도면이라는 게 한번 나왔죠. 그럼 상식으로 해볼게요. 지금 요때 축척하고 어디가 더 정밀도가 높아야 될까요? 여기가 높아야 돼, 여기가 높아야 돼. 여기가 높아야 돼. 이건 결정된 거잖아. 이건 뭐 할 때고 입안하는 거잖아. 이게 확정 단계는 더 자세하게 나와야 되겠지. 그걸 나중에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우선 여기를 먼저 알으셔야 돼요. 요걸 알아야 3월 달에 가서 요거 설명해도 여러분이 그때는 이제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문에 계획도 하면 시험에서 이게 나오니까 다른 건 볼 필요 없어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 그러면 6가지 사항이 있어요. 6가지. 그걸 도면으로 만든 걸 계획도를 하고 서류로 만든 건 계획 조서하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거를 뭐라고 부른다? 계획 설명서라고 한다. 요 뜻이야. 도로 만드는데 도로를 어떻게 만들겠다는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지방의 의견도 듣고 이럴 거지. 그래서 그런 과정을 말하는데 우리 과정에 묻는 건 요걸 묻고 있다. 꼭 기억하시고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밑에 뭐 지문이 있거나 괄호가 나오거나 이런 거는 다 무시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험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기셔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주민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렇게 나오죠. 그럼 1번 주민의 의견 청취는 바로 박스로 내려가요. 박스로. 박스에 공고열람 체크하세요. 관리계획, 구속적 계획은 주민 의견 듣는 방식이 공고열람 이렇게 돼 있죠. 비구속은 어떻게 돼 있어요? 공청회 이렇게 나오죠. 공청회.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비구속과 구속의 가장 큰 차이점은 주민 의견 듣는 방식이 달라요.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비구속은 전부 공청회. 그래서 의견을 들을 때 서면으로 들어요? 구두로 들어요? 구두로. 그게 공청회예요. 그런데 우리 구속적 계획은 직접적인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을 했기 때문에 뭔가 증거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서류로 듣는 게 공고열람이에요. 그래서 그 공고열람의 둘째 줄, 박스의 둘째 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찾았나요? 그 다음 줄에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한 줄 건너뛰고 그 밑에 관리계획의 주요 내용을 그러니까 넷째 줄이 되는 거예요. 넷째 줄. 공고열람 넷째 줄이에요. 그 내용을 전국이나 해당 특광시군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 일간신문과 그 다음 줄 특광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다 공고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그러면 요약해서 주민 의견 듣는 방식은 어디다 공고한다? 신문에 공고한다? 그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뭐 특광시군을 주된 보급지역 이런 지문이 길어 쓰질 않아. 그냥 신문에 공고한다. 그런데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되니까 인터넷 어디에다가도 홈페이지에다 공고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 공고는 지금도 가장 중요한 신문이에요. 신문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그 다음에 가서 날짜 며칠 이상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공법 책에 보면 이제 주민 의견 들을 때 어느 법을 공부하든 주민 의견 듣기 위해서 공고 열람 이렇게 나오죠. 날짜 전부 며칠이에요? 다 14일이에요. 어느 법에 가든. 그게 공법은 똑같아요. 중개사법 같은 경우는 날짜가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외우는 게 힘이 들어. 근데 공법은 하나가 정해지면 끝에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주민의 의견 들을 때 공고열람 어디에다 신문에다 날짜 며칠 14일 이상 요걸 미리 외우시란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딱 30일짜리가 한 개가 또 나와. 그럼 그놈만 딱 외워갖고 하면 시험 문제는 요 날짜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페이지 넘기시고요. 두 번째 지방의회 의견 청취 나올 거예요. 첫 줄에 첫 줄 중간 부분 관리계획을 위반하려면 찾았나요? 그리고 대통령 거기서 밑줄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듣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서 항상 지방의 의견은 관리계획 모두 듣는 게 아니에요. 관리계획은 6가지인데 6가지 모두 지방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무슨 용으로 정하는 것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낼 때 그대로 내기도 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근데 그걸 바꿔내면 박스에 1, 2, 3번 묶으세요. 그 박스 1, 2, 3번. 거기다 대통령령 이렇게 쓰세요. 그러면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이 뭐냐? 그러면 요 3가지야. 자, 1번이 뭐예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요거 위반할 때는 지방의 의견을 들어라 이렇게 돼요. 2번에 그 중간쯤에 광역시설 나오나요? 광역시설 설치 정비 개량. 자, 3번째는 역시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에요. 요거에 한해서 지방의 의견을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에 낼 때 이렇게 내겠죠. 지구단위 계획구역 위반할 때 지방의 의견 듣는다. 그럼 맞아요? 지구단위 계획구역 거기 없어. 6가지 중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이런 건 있지만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없어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위반할 때 예를 들어 기초조사 그럼 6가지 다 기초조사 이렇게 나올 건데 주민 의견도 다 드려야 되겠죠. 6가지. 근데 지방의 의견만큼은 6가지 다 듣는 게 아니다 그 말이야. 그래서 지문으로 나올 때 무슨 용으로 정하는 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나온다는 이야기야. 근데 그걸 풀었으면 그게 뭐냐 그러면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그냥 쉽게 시설이야. 시설. 광역이든 기반이든 같은 시설이니까 그렇게 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 다음 오른쪽에 가시면 주민의 이반 제한이 나와. 주민의 이반 제한. 그럼 여러분들이 용어를 배우실 때 승인이라는 거하고 승인 그리고 요청 요걸 배우셨을 거예요. 요거는 항상 행정청끼리만 쓰는 용어예요. 행정청끼리만. 그것도 항상 누구한테 하급기관이 상급기관한테 뭘 해달라 그런 게 승인이나 요청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를 들어 경주시장이 계획 만들었다. 그럼 누구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도지사 승인받아 이렇게 나오죠. 자, 경주시장이 자, 뭘 요청한다. 그럼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이렇게 돼 있어. 그럼 항상 이 공법 용어가 승인하고 요청 단어는 행정청 하급이 상급한테 뭐 해주세요 쓸 때 쓰는 용어가 요거예요. 그럼 우리 주민들은 그러니까 국민들은 행정청에다 뭐 해달라 부탁하는 용어가 제안이라고 표현해. 제안한다. 그럼 이 단어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몇 개 문제를 해결이 가능해요. 앞으로 제안 단어면 도시개발법에도 뭐 제안한다 이렇게 나오겠고 정비법에 가도 제안한다 이런 말 나오면 지금 누가 하는 거다? 우리 국민들이 행정청한테 뭐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제안이라고 그래. 그러면 1번 그 제안의 사항이 나오는데 주민이나 괄호 속에 이해관계인 포함한다는 말 나와 있나요? 그때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서만 관리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계획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관리계획이라 하는 것은 행정청만 위반할 수 있는 거죠. 행정청만이.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행정청한테 위반해달라 그걸 뭐 한다? 제한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럼 관리계획은 6가지인데 몇 가지를 제한할 수 있느냐 요 뜻이에요. 몇 가지를. 그래서 우선 1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관리계획 1번. 관리계획 1번이 뭐예요? 용도, 지역, 또 용도, 지구. 그 다음 관리계획 2번이 뭐예요? 용도, 구역에 해당되죠. 요거에 대해서는 원래는 제한권이 없어요. 요거는. 그러니까 관리계획 다 제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는 제한권이 없어요. 요거 제한권 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행정청 맨날 용도지역 바꿔주고 이러다가 아무것도 못해. 그럼 대한민국 땅은 도시지역밖에 없겠네. 도시지역밖에. 그것도 땅값 가장 비싼 상업지역밖에 안 나오겠네. 제한 받아주면. 그래서 안 받아준다는 이야기야.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울산광역시 그린벨트 묶여 있는데 여기 내 땅 들어있는데 이거 풀어주세요. 이런 거 제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제한할 수 없다. 이렇게 돼. 그러면 관리계획 3번이 뭔가요? 기반이지. 그래서 기반시설부터 나오는 거야. 기반시설. 요거는 우리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문제로 기반시설은 받아주겠다 이 말이지. 자, 여러분들 아침에 출퇴근 시간마다 막 도로가 막히고 힘드니까 그 도로 어떻게 알아? 좀 확장 좀 해달라든가 어떻게 좀 해달라 이런 거는 제한한다는 이야기야. 근데 이 개인에 관련된 거는 제한봉을 주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이 뭔가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요 계획적 개발이라는 말 기억나죠? 어떤 지역이 오랫동안 개발이 안 되고 있고 노후화가 되니까 이거 어떻게 알아? 빨리 좀 개발해달라. 요럴 때 쓰는 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라고 그랬죠. 그 대표로 2개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2개밖에 없었는데 3, 4, 5번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야. 그래 여기 봐보세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지구는 예외로 2개를 완화시켜줬어. 2개를 제한할 수 있게 해놨다는 이야기야. 그 용도구역은 예외로 5개가 있는데 1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안 되는데 요건 예외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우선 용도구역이 하나가 맨 끝에 5번이 뭔가요? 입지규제 최소구역이야. 요건 보전이에요? 복합적 개발이에요? 개발이야, 개발. 개발이니까 제한할 수가 있지. 보존하는 그린벨트 풀어주세요. 이런 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개발할 수 있는 거는 제한할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외우시면 안 되고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으셔야 돼. 용도지역 지구구역은 대표로 행위제한이 나오잖아. 행위제한.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저거 풀어주세요. 이건 안 될 거 아니야. 그런데 도로나 이런 거는 제한권이 주고
또 용도구역 중에서도 나머지 4개는 보전하기 때문에 풀어줄 수가 없는데 하나 입지규제 최소구역 뭐 하는 곳이다? 개발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 개발하는 곳. 그러니까 거기는 완화한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용도지구도 행위제한 때문에 받아줄 수가 없는데 2개는 받아주겠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책에 3번, 4번 묶으세요. 3번, 4번이 지구예요. 그래서 이제 혹시 책마다 이게 달라요. 지금 우리는 번호가 5번으로 돼 있죠. 4번으로 된 책도 있어. 그 4번으로 된 책은 용도지구의 3, 4번을 용도지구로 묶어놓고 기역, 니엇 이렇게 해놓은 책도 있어. 그 5가지 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돼요. 여기는. 왜냐하면 원래 법조문은 4개로 돼 있어. 원래 법조문은. 1번 기반, 2번 지구단위, 3번 용도지구로 돼 있어. 용도지구로. 그 용도지구에서 기역, 니은 이렇게 해놓고 4번 해가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렇게 돼 있어. 순서가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제 뭐 책이 달라지거나 이러신 분, 5개라는데 4개라는데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야. 그게 바로 법조문의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일단 용도지구에 관한 거 2개를 보시면 자 3번이 무슨 지구라고 돼 있나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예요. 그럼 원래는 개발진흥이니까 개발하라는 거야 보전하라는 거야? 개발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발하는 거니까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야. 그 다음에 산업유통이 뭐냐? 산업유통이. 자, 요즘에 농촌지역 가보세요, 요즘에. 농촌지역에 농사 지을 인구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또 고령화돼 있죠, 고령화. 그래서 농사 지으려니까 뭐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 써야 될 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나이가 또 많이 든 동네 시골에 가면 농사를 못 지어. 그럼 농사 안 지면 또 이행 강제금이 나와. 왜 농사 안 짓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안 지을 수도 없고 허리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농촌 지역에서 이제 여기다가 제안하는 게 우리 동네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좀 지정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제안하는 거야. 그러면 원래 농촌 지역에 공장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런데 요게 지정되면 공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 그럼 공장 들어가면 땅 사가겠죠? 그 농사 짓는 땅 사가겠지. 그러면 그 농지는 공장 못 짓는데 요럴 때는 공장 짓게 해준다는 이야기지. 그러면 공장이 들어서면 또 우리가 가서 뭐 할 수 있어요? 일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제한권을 주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도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개발진흥하면 시골 동네 같은데 이럴 때 쓰는 게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다 이렇게 말하고. 4번 지문. 용도지구 중에서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자 밑줄을 쭉 그으세요. 건축물부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여기까지. 자, 이걸 4글자로 행위 제한. 그럼 용도지구 행위 제한을 무슨 계획으로 대체해?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라고 그랬어. 그럼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하는 계획이에요? 보전하는 계획이야? 개발하잖아, 개발.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행위 제한을 개발 쪽으로 바꾸고 있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뭐 하라? 제한 받아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신다면 외우세요. 그냥 생각 없이 외우 갖고 가도 왜 그러면 다음 못 찾을 거 아니야. 자, 다시 원칙. 관리계획 6가지인데 6가지 중에 제한할 수 없는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건 제한을 못해. 이유는 그러면 행위 제한이 나오니까. 이걸 그 안에 바꿔달라 그러면 내 거가 행위 제한이 풀어지는 거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요거 말고 3번인 기반하고 그다음 5번 해당하는 지구 단위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는 2개만. 그래서 무슨 지구 나오면 산업유통 요거 나오고 또 용도지구가 9개가 있는데 그 9개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이 뭘로 바뀌어? 개발하는 계획으로 바꾸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자 복합적 개발이 되는 무슨 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그거에 한해서 제한권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이제 문제는요. 동의 문제가 필요해. 동의 문제가. 예전에는 동의권이 없다 보니까 개인이 막 이걸 제한하는 거지. 개인이. 그러다 보니까 행정청이 일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제한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제한하라 이렇게 해서 제한권이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책에 있는 번호대로 할게요. 1번이 지금 기반이죠. 네? 그 옆에다 토지 면적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라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기반시설 제한하려거든
그 면적에 대해서 얼마? 5분의 4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서 제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의미를 알면 숫자밖에는 시험에 안 나와요. 5분의 4냐 3분의 2냐 이렇게. 그러면 2번부터 4번까지는 3분의 2 이상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 받아라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5번은 동의 요건이 없어요. 이미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개발하려고 한 곳이니까 동의 요건을 따로 갖추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5번은 작년에 신설이 된 거예요. 작년에. 그래서 작년에 신설하다 보니까 이 부분의 시험 문제를 작년에 안 냈어요. 원래 해년마다 나오던 시험인데 작년에는 이걸 시험에서 안 냈어요. 왜냐하면 개정이 되다 보니까 혼동이 올 수 있어서 시험에는 안 낸 거고, 이제는 5가지로 구분하면 항상 1번 기반만 얼마가 필요하다 5분의 4. 그냥 이때는 이제 숫자 외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런 거 갖고 장난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뜻은 토지 면적 5분의 4 소유자의 동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나중에 그냥 숫자 5분의 4냐 3분의 2냐 이렇게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반만 얼마? 5분의 4. 나머지 2, 3, 4는 3분의 2. 마지막 입지는 아직 동의 요건이 없다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도 보시면 그 두 번째 박스에 보면 두 번째 박스 있나요? 동의 요건에 있는 부분? 동의 요건에 박스 있어요? 1번 기반 시설은 얼마 나와? 5분의 4. 그리고 위 양괄호 1번에 2, 3, 4라고만 돼 있지 5는 없죠? 2, 3, 4니까 거기 위에 지구까지의 해상만 얼마가 나온다? 3분의 2가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장 넘기시고요. 56쪽의 하단으로 내려가세요. 하단 쪽으로. 그 4번 번호 관리계획 결정 절차 하면 결정 절차니까 뭐하고 뭐예요? 협의, 심의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거기에 1번에 협의라고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1번 협의. 그리고 양괄호 번호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있나요? 여기다가 원칙 이렇게 쓰세요. 1번은 원칙이에요. 원칙. 우리가 배우는 거. 양괄호 뭐 요 앞에, 요 번호 앞에다. 나처럼 똑같이. 웅뚱한 데다 뭐 원칙 써놓으면 뭐가 원칙이야? 이거 똑같이 이렇게 해야 돼. 오른쪽에 가면 2번이 나와. 거기다 예외. 우리는 지금 이걸 배우고 있어, 이거. 요 예외는 다음 달에 배워야 돼, 예외는. 다음 달에. 그럼 2번에 심의도 가면 또 1번, 2번 나오죠? 거기다 원칙 예외 쓰세요. 제가 공법은 항상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원칙 예외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공부할 때부터 그걸 알고 공부하셔야 돼. 아무것도 없이 나오면 원칙을 말하는 거야. 그럼 예외 낼 때는 다만 이렇게 나와야 돼, 지문이. 그러니까 문제 풀 때도 그걸 알고 푸셔야 돼. 그래서 원칙 예외, 원칙에 써놓으시고 오늘 원칙 할 거예요. 자, 협의. 협의 쪽에, 자, 동그라미 1번. 맨 마지막 줄. 시도나 대도가 결정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해요? 관계, 행정. 그까지만 읽으면 알겠죠?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이 결정하려면 누구? 중앙. 아무것도 없어. 관계, 중앙. 관계 행정이냐, 관계 중앙 행정이냐, 그 차이예요. 공법은 지금 여기서 배우신 거, 저 끝에까지 똑같다고 그래서 무조건 협의가 나오면 지자체가 할 때는 누구하고 협의한다? 관계 행정기관장. 국토부 장관 그러면 관계 중앙 행정기관장. 예외 없어요, 그렇게. 자, 심의로 내려오세요. 심의에서 원칙의 동그라미 1번. 국장이 심의하려고 해. 그럼 어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시도 대도는 지방, 뭐 시도, 시군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그러면 돼요. 시도나 대도시가 지방이죠. 그래서 지방으로 공부하시면 돼요. 그까지만 정리하시고 다음 장 넘겨서요. 고시열람 나올 거예요. 고시열람. 자, 고시열람. 국장, 시도, 대도시시장은 이게 누구예요? 결정권자란 뜻이야. 결정권자.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결정권자를 아신 분들은 이거 읽을 필요가 없는데 앞으로 공부 처음 하시는 분들 일단은 읽고 이걸 누구라고 한다? 결정권자라고 해. 그러면 결정권자가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이를 뭐하고? 고시하고. 그러니까 결정하고 고시한, 그러니까 결정하면 이랬잖아. 결정하려면 뭐하고? 고시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야. 고시를 관보에다 하면 뭐 된 것으로 봐? 결정된 것으로 본다. 요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고시했으면 특광시장군수에게 송부해서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마지막에 열람은 누가 하고 있냐? 원칙적 이반권자가 하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그까지만 읽으시면 돼. 그까지만. 자, 그러면 우선 이 시간을 여기까지 하고요. 쉬었다가 4절에 효력 발생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할게요.